안녕하세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성원 작가님의 그녀가 말했다 라는 책입니다. 네. 네. 제목은 그녀를 향해 날아드는 1만 개의 뾰족한 화살이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애랑 헤어졌어. 동생한테 여름옷을 집어넣고 겨울옷을 꺼내라고 말했더니 스웨터 몇 개를 꺼내다 말고 멍한 표정을 지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거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한숨을 푹 쉬었다. 나라고 어떻게 그때를 잊을까. 작년 가을 동생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던지 동생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생은 덥석 안기면서 이렇게 말했다. 언니, 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걸 어떻게 견뎌? 그러더니 한동안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다. 하루는 동생이 걱정돼서 그녀가 좋아하는 죽을 사왔다. 그런데 그것을 본 동생의 첫마디는 감기 걸렸을 때 그 애가 사준 거야, 언니. 나 이거 못 먹어. 였다. 모든 것에 추억이 묻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아팠던 것이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날아드는 1만 개의 뾰족한 화살 같았다. 겨우 1년이 지났다. 아직 완전히 잊은 건 아니겠지만 동생은 아픔이 옅어진 순간에는 옛날처럼 웃기도 한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정리는 내가 할게. 넌 가서 포도나 사와. 포도 먹고 싶으니까. 포도를 한 알 한 알 따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아픈 기억들도 이렇게 조금씩 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우리를 배반한다. 그 사랑을 한 건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럼 다음 글입니다. 제목은 좋아하는 것 대 좋아하는 감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고마웠다고 말할까? 아니면 그리웠다고 말할까? 그녀는 며칠 후에 헤어진 첫사랑과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나에게 물었다. 첫사랑이 외국에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것이다. 헤어진 지 몇 년이나 되었기에 그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외의 인사말로 뭐가 좋아? 하고 나의 조언을 구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받아들이자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며칠 후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왔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다가 어땠어? 하고 물었다. 그게 이상했어? 라고 대답하더니 그녀는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는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남자를 잊은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다시 연락이 왔을 때는 반가웠다는 것이다. 연락을 받고 만날 약속을 잡고 나자 처음으로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떨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눈을 마주치기 싫었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녀는 그 사람을 직접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와 같이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빨리 집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그 남자를 좋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을 그리워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랑인지 아닌지 의문이 들 때는 머리에게 묻지 말고 눈에게 물으면 된다. 사랑이라면 눈을 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다음 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어느 날 그녀가 그 길목에서 나타났다 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크게 웃는 사람들은 오래 울었던 사람이야. 그녀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심장이 잠깐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내 어설픈 농담에도 항상 크게 웃어주었다. 난 그녀가 웃을 때마다 만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고개는 뒤로 젖혀주고 입은 목젖이 보일 정도로 커다랗게 벌어진 웃음. 물론 그녀는 그런 모양으로 웃은 적이 없었지만 내게는 그녀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희망은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린 다 괜찮을 거야. 한여름 더위가 고개를 숙이는 저녁이었다. 나는 하늘이 보랏빛으로 짙어지고 있는 간선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서서히 불이 켜지는 가로등 덕분에 하늘이 천천히 밝아졌다. 내 사랑도 그렇게 찾아왔다. 그녀의 커다란 웃음이 33번째 터지던 날, 나는 외로움을 잊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2년이란 세월을 황무지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그때 내가 찍은 사진에는 인물이 하나도 없다. 모두 공원의 빈 벤치나 어두운 도로 같은 삭막한 도시의 풍경들이었다. 그때 나는 길목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그 길목에서 나타났다. 마치 어둠이 내릴 때 간선도로의 가로등이 켜지듯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사랑이 싹 텄다. 그런 그녀가 웃음은 눈물을 감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끌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그림자에 끌린 것일까? 그래도 좋다. 우린 지금 함께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태양이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태양이 없어도 그녀가 빛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다음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이어지는 내용은 아니에요. 아까랑. 네. 제목은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란 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그 애와 헤어지고 첫 주말이 왔어. 눈을 뜰 수 없었지. 하루가 시작되는 게 너무 끔찍했으니까.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헤어진 다음에 맞는 첫 주말이야. 더 이상 주말에 약속이 없다는 것. 전화 걸어서
오늘 뭐 할까 하고 물어볼 수 없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 너무 누워 있었더니 등이 아파서 그냥 일어나 버렸어.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지 뭐. 마음이 아프다고 죽기 하겠어. 이런 거. 세수는 하지 않았지. 갈 곳이 없었으니까. 대신 라디오를 틀었어. 그때 그 노래가 나왔던 거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가사가 그날따라 하나하나 생생하게 들려왔어. 연락도 없이 며칠 동안 사라졌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냥 조금 바빴다며 웃는 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라디오를 듣다가 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는 널 사랑하지 않았던 거라고 누군가 내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 사람들은 헤어질 때 참 진부한 얘기를 해. 날 사랑하긴 한 거니? 라고 물어보잖아. 그 질문엔 어떤 대답을 해도 섭섭함은 안겨주게 되지. 사랑은 했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배신자가 될 테고, 사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테고. 그래서 난 그 애한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어. 그 애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정말 싫었거든. 나는 그 애를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누구 노래인지 알아요? 이 노래가 김동률 노래예요. 김동률의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동률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고요. 네. 다음 글은 제목은 설레다입니다. 설레다. 네, 설레다.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말했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가 왔어. 가슴이 설레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누군가를 그리워해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며 그녀의 친구가 보낸 문자였다. 그 이야기를 듣고 새삼 가슴이 설레다 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생각했다. 우리는 근사한 물건을 보고 설레진 않는다. 또 산 정상에서 아름다운 전망을 내려다볼 때도 감탄은 하지만 설레지는 않는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긴 하지만 설레진 않는다. 하지만 이럴 때는 설렌다. 사춘기 소녀는 짝사랑하는 선생님의 그림자만 봐도 설레고,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어디서 그 사람의 이름만 들려와도 설렌다. 우리가 이성을 좋아하게 될 때는 설레는 감정부터 시작된다. 어떤 사람을 보고 설렘을 느꼈다면 그땐 이미 무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언제 시작될지 모르니 때로는 이젠 다시 오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시작하고 싶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듯 쉬고 싶다고 해도 쉴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언젠가는 또다시 불쑥 나타나 두 뺨이 터질 것처럼 설레게 할 것이다.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더욱. 이거는 그래도 좀 쉽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다 알겠네. 이해가 금방 되고 이런 얘기가 좋은데.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